안녕하세요. 정주영입니다. 경찰 승진 형법에 대해서 무시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있어요. 내가 채용 때, 경장 때, 경사 때, 경위 때 뭐 이렇게 쭉 공부를 해왔으니까 대충 해도 충분하다. 아니면 많은 문제를 풀어보면 되지 않겠냐. 그래서 기출문제도 풀어보고 여기 모의고사 좀 부족하면 최신 판례 뭐 요약 정리 하다 보면 나중에 배보다 배꼽이 커지는 경우들도 상당히 많이 보고, 또한 이 형법이 제대로 잘못 정리가 돼서 고배를 마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 이 경찰 승진 형법을 보면은 일단 40문제이기 때문에 다른 시험과 달리 구석구석까지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론 분야 정복이 필수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사실 판례 같은 경우는 문제를 많이 풀고 최신 판례 특강 듣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보면 맞추는데, 이론은 눈으로 본다고 맞추는 게 아니에요. 이론의 내용을 정확히 모르면 맞출 수가 없는 문제예요. 그래서 그렇다고 이론이 여기저기 막 다양하게 나오는 것도 아니고 나오는 분야가 한정돼 있어요. 그래서 이 이론과 관련된 내용들의 정확한 숙지가 필요하고, 이건 알아야만 맞추는 영역입니다. 근데 이론 분야가 되게 어렵죠. 이것은 일반 교재들이 이 이론 분야를 주먹구구식으로 설명했기 때문에 그렇고요. 여러 가지 역사적 내막도 있어요. 제가 본 강의 1회 첫 시간에 이 이론 분야가 왜 문제가 되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서 한번 추가로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 객관식 형법에 대해서 이 승진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이 부분을 뭐 조금 무시하는 경향도 있고, 특히 경장 경사급에서는 더 많이 무시해요. 뭐 이론 뭐 틀리고 말지, 뭐 하고 말지. 근데 여러분들 아시는 게 경장 경사는 사실은 1개년 금평밖에 안 보잖아요. 금평을 수를 맞는 사람과 우를 맞는 사람을 비교해 보면 금평 수를 맞은 사람은 15개 객관식 틀려도 승진합니다. 심지어는 시험이 조금 어렵게 나오면 한 22개까지 틀리고도 승진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근데 금평이 우를 맞으면 15개 기준으로 생각할 때는 몇 개? 4개 안에 끊어야 돼요. 근데 우리가 항상 금평 수를 맞고 손쉽게 합격하는 사람들 얘기가 많아요. 그래서 형법 뭐 어렵냐, 이 정도만 준비하면 되지, 이런 사람들의 얘기를 들으니까 사실 점수 4개 안에 끊어야 되는데 5개, 6개 틀려가지고 형법, 형사성법, 실무종합 다 있는데 여기서 5개, 6개 틀려가지고 시험 합격 못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의 얘기가 묻혀버립니다. 그래서 형법 공부는 철저히 해야 되고요. 향후 국가수사본부가 지금 신설이 됐고, 국가수사본부에서는 훨씬 더 이 형법과 형사성법의 지식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걸 위해서라도 형법을 좀 철저히 공부할 필요가 있어요. 사실 그런데 경감에서는 형법의 중요도가 확 올라가죠. 똑같이 공부를 했는데 중요도가 올라가요. 그 이유는 뭐냐면 금평 수를 맞아도 객관식, 실무종합하고 형법을 합쳐서 서너 개 이내로 끊지 않으면 승진하기가 쉽지 않아요. 특히나 금평이 우이면은 만점이나 1개까지 끊어야만 합격할 수 있는 게 시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형법을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해왔어도 불안하기 때문에 객관식을 나중에 늘리다 보면은 오히려 배보다 배꼽이 커져서 주관식을 공부 못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객관식은 미연에 좀 철저히 공부를 해줄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무시할 수 없는 게 표준 판례예요. 표준 판례는 형사법학회에서 543선을 선정을 해놓고요. 이 표준 판례는 지금 최근에 교수 출제 다 들어가고 있죠. 문제은행도 교수 출제고, 그리고 실제 교수님들이 들어가서 객관식을 출제를 합니다. 이 교수님들이 이 표준 판례 책은 전부 다 한 권씩 가지고 있어요. 형사법 전공하시는 분들은. 그래서 형사법학회에서 돌렸어요. 그래서 항상 출제를 할 때는 표준 판례 있느냐 없느냐도 생각하고, 그렇다고 표준 판례가 100% 나오는 것도 아니고 표준 판례를 60, 70% 내는데, 특히나 이 543개의 표준 판례 중에서 한 110여 개는 기존의 수험서에 전혀 언급이 되지 않았던 판례예요. 근데 이게 나오면 엄청나게 까다로워요. 바로 2021년 변호사 시험에서 이 표준 판례들이 나오니까
뻔한 판례 같은데 본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아주 애매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고통스러워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한 걸음 더 나가서 2020년 4월 달에 표준 판례를 선정했는데 그 이후 경찰 채용이라든지 국가직 시험 보니까 학생들이 좀 알 것도 같은데 잘 못 보던 판례들이 꽤 나왔다라고 얘기해서 형법 점수들이 전반적으로 형편없어요. 그게 뭐냐면 이 표준 판례 중에서 이 숨어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알아두실 게 형사법학회에서 이 표준 판례를 선정한 것은 최근에 이제 형법 판례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학생들이 판례만 공부하고 이론 안 나와 뭐 이론 나와도 쉽게 나와 하고 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론 그냥 버려도 돼 하다 보니까 이론 공부를 전혀 하지 않아요. 이론이 발전하지 않으면 이론이 확립되지 않으면 그 국가의 법학은 더 이상 발전해 나갈 수가 없어요. 이런 한계에 봉착해 있다 보니까 최근에 이론의 비중을 늘리고 있어요. 그리고 앞에서 설명했듯이 이론은 알아야 돼요. 알지 못하면 비슷한 문제 보고 문제가 비슷하면 똑같은 문제가 아니니까 찍어서 맞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론에도 상당한 좀 비중을 둬야 되는데 이론이라고 해서 나올 때는 탁탁탁 정해져 있어요. 사실 여러분들이 공부를 쭉 계속 하다 보니까 기본서 옛날 거 있으니까 무슨 새 책을 사냐 그러면서 최신 판례집 사고 뭐가 좋다니까 뭣도 좀 사고 문제집도 이것도 하나 사고 저것도 하나 사고 뭣도 사고 뭐 최신 판례 보고 뭐 특강도 필요하고 사고 하다 보면 나중에 배보다 배꼽이 많은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참 고민하고 제가 형사법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형사법을 또 오랫동안 공부를 했고 연구를 했고 강의를 하고 특히나 이제 이쪽 공무원 쪽에서는 제가 강의를 그렇게 하는 것들을 많이 보지는 않았지만 저는 변호사 시험이라든지 법원 행시, 법무사 시험 그리고 이런 쪽 옛날에 경찰 같은 경우 다른 거 하느라고 바빠가지고 최근에도 하기는 하고 계속 하고는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문제도 만들고 실제로 이제 출제에 들어갈 만한 출제위원급 교수님들과도 많은 대화를 하고 그런 문제 은행에서도 상호 대화도 많이 하고 이렇게 하고 있어서 그리고 이제 또 실무적으로도 중요한 문제들에 있어서 이 부분을 잘 진짜 형법은 공부 많이 해서 만점을 맞는데 실무적으로 문제되는 형법에서 모르는 경우들이 되게 많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어떤 이런 실무적인 부분 그리고 학습에서 좀 편하고 또 오래 보관하고 이 책 한 권이면 이론도 쉽게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어떤 판례도 체계적으로 숙지가 되고 그 다음에 최신 판례까지 그리고 좀 보관도 잘 되게 해서 양장본으로 책을 집대성해서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책 한 권이면 여러분들이 어떤 법률이라든지 그 다음에 실무적인 부분 여러 군데서 쓸 수 있게끔 기획해서 제가 오랜 기간 투자를 하고 오랜 기간 공부한 내용들 그리고 좀 손쉽게 최대한 손쉽게 해서 책을 만들어 놨어요. 고퀄리티로. 그리고 이제 참고로 다만 이제 제가 아무리 1월 달까지 1월 초까지 판례를 다 집어넣었어도 손댈 수 없는 게 하나는 있어요. 그게 뭐냐? 바로 이 이후에 나오는 판례예요. 그래서 12월 달에는 이런 1개년 판례 위주 그리고 사실은 12월이나 11월, 10월 정도에 나온 판례는 아직 공보에 게재되지 않다가 나중에 지금 바쁜 시기니까 게재되지 않다 나중에 게재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한 1년 반 정도 판례는 추가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12월에 특강 그리고 그 사이에도 여러 가지 문제에서 계속 선보일 거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큰 걱정 마시고요. 나중에 이건 하나 추가할 필요는 있다라고 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경찰 승진 시험은 나왔던 테마가 거의 계속 나와요. 그래서 기출문제 특히나 최근 한 5개년 기출문제는 정말 뿌리까지 정확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기출문제를 철저히 반영한 승진문제를 반영한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아까 말한 대로 기출되지 않았지만 이 표준 판례 그리고 최근 3개년 판례는 철저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문제집에 이걸 좀 집대성해서 좀 달았어요. 특히나 이 표준 판례는 강사분들이 연구가 안 돼 있어요. 그리고 책에다 집어넣고 뭐 할 만한 시간도 되게 많이 걸리는 안 돼요. 근데 제가 이걸 작년부터 표준 판례 나온 이후부터 쭉 정리를 해서 우리 이 올인원 책에다가 100% 반영을 하고 100% 소개를 해놨어요. 그러니까 특히나 한자로 표준이라고 제가 마크를 딱딱 찍어놨어요. 그래서 이 부분만큼은
출제 가능성이 매우 높다. 지금까지 한 번도 안 나왔어도 교수님들도 다 옆에다 하나씩 끼고 있는 게 표준 판례니까 출제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생각하시고 이 부분은 꼭 독파를 해주세요. 제가 구석구석 해놨습니다. 그래서 요컨대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돌아다니면서 이것 보고 저것 보고 하지 마세요. 제가 형사법을 정통으로 전공한 사람이고 또 형사법의 오랜 형법 분야의 오랜 강의 그리고 오랜 교재 서술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꼭 필요하고 반드시 알아야 될 영역 그리고 외국과의 우리나라의 관계 이론이 잘 이해되지 못하도록 소개되어 있는 부분을 외국 상황, 우리 입법 상황, 그 다음에 우리 판례가 왜 이런 걸 했는지를 상세하고 간명하게 정리를 해놨어요. 그리고 출제가 되는 분야의 이론도 체계적으로 정리를 해놨으니까 이 올인원 이 책 한 권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좀 반복해서 보시고 특히나 최근 판례까지 아주 상세하게 다 실었고요. 법령 같은 경우는 심지어는 2021년 12월 9일 시행되는 법까지도 미리 소개를 했어요. 물론 별건 없지만요. 그래서 요 것으로 한 권으로서 반복하시는 거 이게 단권하죠. 그냥 자동적으로 단권화요. 언더라인이라든지 볼드 처리 같은 것도 미리 다 해놨습니다. 보기 쉽게요. 그리고 이론 분야가 점수 차이를 결국은 낼 것이다. 그리고 이런 이론 분야 판례는 이 책 저 책 많이 봐도 상관이 없지만 이론 분야는 체계적이고 일관되고 정확한 기준을 설정해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이 올인원 계좌에서 이 부분을 정확히 했고요. 그 다음에 다른 책들에는 전혀 반영이 되지 않은 거 그리고 이걸 색인하고 찾아내는 작업도 사실 몇 개월의 시간이 걸려요. 제 책을 보고 앞으로 누가 조금 참조해서 쓸 수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단계에서는 적어도 제 책을 보고 분석을 하는 것도 6개월은 걸릴 거란 말이에요. 지금 단계에서는 이 표준 판례를 책의 챕터에 군데군데 정확하게 실어놓은 책은 이 교재밖에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믿고 이렇게 공부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공부에서는 중요한 부분도 있고 중요하지 않은 부분 그러나 이해를 위해서 필요한 부분 이것을 강약 조절해서 강의를 해나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한 권이면은 형법 만점 물론 한 가지 최신 판례는 나중에 추가를 하는 거 만점이 충분히 가능하니까 여러분들이 믿고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형법과 그 다음에 승진 과목에서 이 객관식의 비중에 관한 설명을 간략하게 드렸습니다. 그래서 본 강의 내용은 향후에 추후에 이어서 연이은 1강부터 해서 참조를 하시고 특히나 여러분들이 이걸 한번 들어보시는 분도 1강에 있는 것은 무조건 들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형법 교육 그리고 형법 이론 그리고 책들이 왜 여러 가지가 헷갈리고 모순되게 돼 있는지를 상세히 설명했으니까 꼭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